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12 2023년 새해 즈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소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쿠바 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웬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푸정,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수원푸,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인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 아사두에게 연하장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시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주고 나가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줄기찬 상승 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 강용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바다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진함없는 충성과 애국의 열의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국가 부흥의 전환적 국면을 활기 있게 열어나갈 드높은 기세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 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 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 데 전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의 발전 역사는 곧 이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심화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조국이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이제 당의 호소를 받들어 벌어진 이 수많은 애국운동들과 함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줄령도를 넘어왔습니다. 새 민주조선 건설의 첫 시기였던 1946년 5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물의 강, 원한의 강으로 불리우던 보통강에 몸소 나오시어 보통강 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조선 사람의 힘으로 오림도 없다던 공사를 단 55일 동안에 해내는 기적을 창조한 보통강 개수공사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 조선은 전체 인민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만이 일도 세울 수 있다는 고귀한 천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지펴주신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의 불길 속에서 애국미 혼납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애국운동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며 이 땅의 새조국 건설의 토전을 힘차게 다진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었습니다. 조개방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모든 힘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 라는 이제 위대한 수령님이 역사적인 방송 연설에 접하여 온 나라가 이제 영약 전선에 탄원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해 7월 11일까지 이제 공화국 국방부에서만도 74만여 명의 청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전선에 탄원하였는데 그중 23만여 명이 여성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전하의 나날 인민군 용사들 속에서 나의 거지 운동이 힘있게 벌어질 때 후방에서는 여성 보잡이 운동을 비롯한 전인민족 애국 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깨끗하고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서 더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강선의 노동계급이 6만 톤 능력의 분기와 변기에서 12만 톤의 강초를 뽑을 때 김철의 노동계급은 19만 톤 능력의 용광로에서 27만 톤의 손초를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또 기양의 노동계급은 끄락도르고 녹촌의 노동계급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혁신의 새소식으로 강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천리마의 고삐를 옥석에 틀어주이고 전설의 시대를 빛내인 전세대 청년들의 혁명적 기계와 투쟁 기풍의 뚜렷한 과시였습니다. 저국과 혁명 앞에 난간이 겹사였던 지난 건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햇불봉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대우는 더욱 옥색에 자라났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마다에 자원 진출했습니다. 원수들의 침략 책동이 우심해질 때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군대 입대를 열렬히 탄원한 수많은 남녀 청춘들이 너도나도 전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남녀로서 누구나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난 애국투쟁 속에서 마련된 선연호, 또 청년호, 여맹호 등으로 빛나는 그 이름들은 정말 우리 인민들을 뜨겁게 격동시켰습니다. 오늘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의 애국운동의 자랑찬 전통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넣고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4,70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 진출해갔고 또 수만 명의 유명원들은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라일 직장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들은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동지들과 이웃들, 나라를 위한 일에 한몸 바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또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강렬히 끓어넘치는 지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고 여기에 위대한 우리 시대의 격동적인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 길로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힘찬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법폭을 맞추며 진심 눈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애국운동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앞당겨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 대회에는 우리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손봉투사라는 그 부름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온 조선노동당원들의 참된 모습들이 역력히 비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친 당원들도 있습니다. 이 당원이라면 누구나 이 당세포 결정을 채택할 때 선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당원들도 있습니다. 1951년 10월 8일 1211거지에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적들은 거지 중턱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어중대와 육중대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족들이 거지로 달려들었고 탄알마저 떨어져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거지에는 군인들에게 3개의 탄피가 전해졌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거지를 목숨 바쳐 지킬 때 대한 당세포 결정서 초안이 벚나무 껍질에 씌어진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타는 전옥가는 그대로 당세포 해장서였고 탄피 속의 당세포 결정서는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비록 고수가결은 없었지만 그 당결정은 우리 당원들의 심장의 화답과 희생적인 투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1211고지 방어전투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지켜 당원들은 원수경렬의 결전장마다에서 앞장에 섰고 피 젖은 깃발을 전우에게 넘겨주며 당세포 결정을 지키자고 외쳤습니다. 전하의 나날 당 결정 간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당원들 속에는 낙원의 10명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1952년 6월 21일 적개의 폭격으로 한쪽 벽이 무너진 락원 기계 제작소 주철 직장 민주선전실에서는 등잔불을 켜놓고 10명의 당원들이 당세포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세포 총회에서는 적개의 폭격으로 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수류탄 생산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당시 적개의 폭격으로 공장은 파괴되고 생산 건물 하나, 기계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소 당회를 지도하시면서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적개의 맹폭격 속에서도 열백밤을 패워가며 당결정 간철을 위해 수류탄을 생산해서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원증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과 입당 날짜는 서로 다르지만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중앙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전세대 당원들의 결심은 하나로 거동쳤습니다. 가열했던 그날 아래 채택된 그 하나하나의 당결정들은 전하의 당원들의 피와 값비싼 희생으로 간철됐습니다. 이렇듯 전세대 당원들의 그 불굴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연대와 연대를 이어서 승리만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전하의 당결정서들은 오늘도 우리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 화선전사들의 고귀한 녹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 대오에 1100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골기 모임들이 국가과학원,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216사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된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힌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이며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백배해주는 고무적 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올해의 비료 생산 공정을 정비 확장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맡겨진 비료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여러 가지 화학제품 생산 토대를 구축해서 생산을 적극 늘려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대상 설비들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발전 잠재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216사단에서 진행된 골기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로운 대건설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에서 정치 사상성을 보장하고 새롭고 독특한 건축 양식을 부단히 창조 도입해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고 최대의 분발력과 투신력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결의를 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7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181만여 명,
사망자는 673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감염력이 강한 세형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증 환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은 무려 7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요 비루스로 전파되고 있는 아형들은 BA.5와 BA.2, XBB와 XBB.1.5, BQ.1과 BQ.1.1 등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보건 상황을 분석해 본 데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감염자들 속에서 중증 환자들이 급격히 많아지는 것이 새로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감염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미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새로운 형태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재감염되는 경우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과 60살 이상의 노인들 속에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질병의 대부분은 심장 및 뇌혈관 질병, 호르몬 계통 질병, 호흡기 계통 질병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을 놓고 보건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결코 독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전의 견해와는 달리 보다 위험한 형태로 변이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변이 비루스가 출현할지 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시베리 지방에서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들에서 이번 주에 기온이 영하 60도씨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기관은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15일 리터 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리오니오 200여 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100여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케니아의 연구사들이 식용풀에서 녹말을 얻어내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확한 풀을 말리우고 가루를 낸 다음 여러 공정을 거쳐 녹말을 분리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녹말은 밀가루나 강냉이 가루 대용품으로 식생활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다기능 의료용 로봇을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로봇은 초당 1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병원들에서 환자들에 대한 검사와 의료기구들에 대한 소독 사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